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 출신 대선 후보신데요. 네. 먼저 광주 시민들께 인사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후에 성장해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룩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 시민이셨던 인구 100만의 대도시 고양시의 시장으로 있는 최성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주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광주 정신, 호남 정신, DJ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분투해서 광주 정신, 호남 정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 자신의 경력을 광주 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력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또 촛불 정권 이후에 가장 문제의 지금 어려운 부분이 북핵 위기, 안보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인데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북한 핵 위기를 풀고 또 IMF 위기를 푸는 청와대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초선 의원이면서도 국회개혁 초선연대 남북 교류협력 의원 모임의 연대 모임을 제가 주도했었고 지금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전국에서 실질부채 제로 도시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또 무려 5조 투자에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유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정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비껴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라는 1200만 시민의 회장으로서 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이번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저의 이런 경험들 또 성과들을 아무튼 광주 시민과 호남 또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철저히 검증받고 싶습니다.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3번, 4번 떨어지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해야 되느냐 영국에서 고민하시다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연구소 하나를 차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뛰어난 젊은 박사 하나를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발탁돼서 아태평화재단이라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신그룹이 아닌 국회의원 배지 때문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수혈된 최초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TV토론의 총책임이었던 이 TV토론 대책팀장 또 안보 보좌역을 맡아서 청와대 유일하게 외교안보 쪽에 제가 책임을 맡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는 햇볕 정책, 또 통일 방안, 특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단법인 김대중 기념사업회의 김대중 사상 계승발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많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만 진정한 DJ 정신, 진정한 광주 정신, 진정한 호남 정신이 뭔가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행동한 양심을 보였는가라는 면에서는 저는 뭐 어느 누구하고 견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당당히 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광주의 아들 그리고 DJ 정신의 이 계승자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촛불 민심, 시대 정신은 박근혜 게이트로 언급되는 비선 실세에 대한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을 정말 혁파시켜달라. 그리고 그 이면에는 너무도 불공정한 차별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 이런 또 대단히 위기에 처한 경제와 평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5천만 민심에 촉발했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 주말에 광주에 와서 여러 가지 광주의 촛불 민심을 봤지만 그러면 지금 요구되는 부분은 이 위기에 처한 경제 위기 또 남북 간의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안보의 위기 그리고 불공정의 심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유린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개헌이다, 삼지대다, 정계 개편이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촛불 민심이 있고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 감히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나서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그리고 제2의 IMF를 능가하는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이 갈기갈기 찢겨진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젊고 참신한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사실 솔직히 이제 광주에 왔으니까 말씀을 올리면 이제 몇 년 전부터 광주랑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 호남 출신 정치인이 지도자가 DJ 이래로 없지 않느냐. 최 시장처럼 호남 출신이면서 수도권에서 척박한 땅에서 100만 도시의 재선시장도 하고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에 있었다면 정말 DJ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뭔가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역사적인 책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여러 가지 둘러싼 끌어들이기식 논쟁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감히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새로운 이런 돌풍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최근 뜨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따라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어요. 다른 점은 일국의 대통령은 분단 상황에서 4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또 다양한 이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개혁을 펴면서도 자기 진영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은 이런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정치적 반대 세력도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는 철저히 정치 개혁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혁신을 하되 항상 통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초선인데 지금 대권 후보들이 제가 꾸렸던 국회개혁 초선연대 남북교류협력 의원 모임에 참여했고요. 고양시장으로 나올 때도 야5당 시민사회단체 이 전체 단일 후보였고요. 또 제가 시정을 펼치는 고양시가 100만 도시인데 새누리당을 포함한 시의회하고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시장하고 비교되는 걸 환영합니다. 이 시장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뭐냐. 왜?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청년 수당을 가지고 성과를 냈다면 1년에 100만 원 남짓한 비용을 줬을 때 청년의 희망이 되는지 하고 저는 고양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고향 청년 스마트타운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 LH가 전국에 코리아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또는 민주당의 훌륭한 문재인 후보와 정책 토론 또 하나는 실장님 이번에 이 촛불전국하에 김영란 법하에서 박근혜 게이트하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려는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청렴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자기 개인 관리, 가족 관리, 친인척 관리 이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호남 시민만이 아니라 이 모든 5천만이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아무튼 모든 저의 이 역량이나 도덕성을 검증받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 네. 좀 밝혀주십시오. 네. 최근에 추미애 대표를 뵀더니 구정 전에 예비 후보들을 등록시켜서 좀 마음껏 뛰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민주당의 경선은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만의 리그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5천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권 정당으로서 철저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도 동원이 아닌 조금 전 말씀드렸던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그리고 비전, 정책, 무엇보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혹자는 시간이 짧은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며칠 날을 잡아서 후보들이 분야별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결선 투표 저는 찬성이고 또 국민 참여 경선 찬성이지만 그 세부적인 방법론은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잘못 악용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 2012년 때도 공정성 논란이 나왔지만 이 국면에 모바일 투표했다가 대리 투표나 공정성 논란이 나오면 그건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는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되 단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개혁 진영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그런 구조를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대선과 관련한 제3지대로 이야기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제3지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친박 이를테면 이게 어떤 비선 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친문 패권주의 그 아닌 3지대 이렇게 논의가 나오는데 친박 비선 실세 국정농단하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패권주의적 비판은 완전히 질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친문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광주와 호남 민심의 수용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지고 계신 한계를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친박하고 동일시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반기문 카드라든가 또는 제3지대에서 바로 엊그저께까지 박근혜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돼 있던 혹은 박근혜 정부에 충직한 그런 어떤 충견 역할을 했던 그들과 비박 반문 연대다 해가지고 3지대를 만드는 건 이것은 정말로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왜곡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저랑 과거 17대 국회의원 했을 때 가까운 선배님들인데 그 부분은 저는 철퇴를 맞을 만큼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 시대정신 그리고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 민주개혁 진영은 어떤 경우도 정권 교체를 하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여기에 올인하라는데 그걸 개헌론이나 삼지대론을 가지고 반기문 중심으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 이합집산하는 건 성공할 수도 없고 시도 자체가 저는 그 아주 심각한 심판을 우선 광주 민심, 호남 민심으로부터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문 정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실체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민주당 경선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하고
사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조금은 예민한 사안입니다. 어떻든 가장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신데 제가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조금 솔직히 말씀 올리면 만약에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대세론에 가까울 정도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또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이 그 방향으로 굳혀졌다면 저는 안 나오죠. 예. 왜 제가 굳이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 선거, 제가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에 제 주요 경력이 8승 1패입니다, 실장님. 예. 그러니까 저도 지는 게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갖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뭐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그 민주당 지지와 견고한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층, 여기서 나오는 거지, 결국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것이 문재인 후보든 최성이든 이러려면 50%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넘어야 될 산이 첫 번째, 광주라는 무등산, 그리고 호남이라는 이런 시대 정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집권 비전, 이 부분을 넘으셔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등락이 있다. 저는 지금에 대한 제가 인지도는 부족하지만 이제 뭐 구정 지나고 뭐 출마 선언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만은 우리 광주에 올입할 지도자분들 또 여러 광주에 계신 어떤 이 민주 인사 또 뭐 교계 또 전국적인 여러분들 뵀을 때 아무튼 최 시장이 뭐 경력도 그렇고 또 정말 광주 민심과 호남 정신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떻든 민주당의 경선, 예비 경선 있으면 예비 경선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인지도를 갖게 되면 대선 지지율이 1%, 2%, 3%만 되면 정말 큰 돌풍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런 격려를 듣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왔고요. 한 말씀만 좀 또 좋은 기회니까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왜 대선에 도전하는가라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는데요. 그 책은 단순히 뭐 몇 달 준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위기 극복, 북핵 위기 극복,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열정, 그리고 저의 경험 또는 아픔, 그걸 담은 어떻게 보면 제 출사표 같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 꼭 사서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 준비 중인 광주 전남 지역 공약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밝혀주십시오. 광주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여야 간 정권교체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이 정말 실정 속에서 끊임없이 민주개혁 세력을 사수해 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가 아닌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역사적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광주 호남이 지역 발전에 그리고 국제적인 민주주의 문화, 선진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광주에 있는 도청이 전남으로 가면서 전남 지역의 분들은 자긍심을 회복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또 많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백보 양보하더라도 이 광주는 우선은 지금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대기업이 유치됐지만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연결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혁신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광주의 자존심이고 앞으로 광주와 호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전진센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예양, 역사, 문화 그리고 산업이 연결된 그런 아시아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문화의 횃불, 그것이 국립아시아 민주전당과 그리고 광산업, 대기업, 중견기업에 연결돼서 광주와 전남 또 전북의 경우는 새만금 이런 문제로 돼서 이것은 국가가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것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광주 출신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개별 여러 가지 공약 사업들 이것저것 나오는 어떤 요건들을 난개발식으로 풀어줬지 광주라는 거대한 이런 이 생명체 어떤 국제적 어떤 이 민주주의 국제도시의 이 번산 그리고 호남이라는 이 역사성을 안고 그 미래를 그렸어야 된다. 감히 저는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또 배웠고 또 고향에 있으면서 55년 동안 한 번도 광주를 잊어보지 않고 호남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경선 과정에서 저는 내놓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연남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면 좀 네.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가족과 같은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광주 민주항쟁 때는 고등학생이었고 또 제 친구도 끌려가서 고초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남북관계 위기, 특히 IMF 위기를 해결하는 중심된 공간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라고 하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 시민 여러분이 갖는 민주당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친문, 패권주의 그리고 민주당이 갖는 진정으로 개혁 정신의 실천, DJ 정신에 대한 실천 그리고 통합된 수권 정당으로서의 부족한 모습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가 당당히 적극적으로 호남 민심을 대변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 저 최성을 중심으로 한 집권 반드시 일궈내고 이 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반하는 그리고 다른 당리당락에 유혹된 그런 거짓 정치 또는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척결해서 가까운 장래에 광주가 호남이 대한민국의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가장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지역경제 회생,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도록 모든 제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최성이라는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적 국명마다 희생적 결단을 했던 호남의 민주개혁 정신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최 시장의 각오에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메일TV는 앞으로도 대선 입지자들을 초청해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